이거 보다가 약간 멘붕이야. 2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런 말 하면 조금 욕먹을 것 같은데 왜 올 때까지 일을 해? 제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디자인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의 라이프에 다 상관이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십을 갖고 디자인과 관련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전은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란데 클립이라는 곳에서 매거진 C라는 체어 전문 잡지를 만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월간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전문지에서 기자 편집장 디렉터로 17년 정도 일을 했어요. 월간 디자인에서 기자 편집장 디렉터로 일하면서 한 200권 정도 마감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를 대부분은 책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도 책임지는 역할을 했었어요. 컨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신경 쓰는 일들을 더 오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방송과 언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자와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저는 또 디자이너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잡지 기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때 찾았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기자인데 디자인을 다루는 전문 기자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했던 걸 다 할 수 있는 일이네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걸 다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그렇게 오래 할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월간 디자인에 입사를 한 것은 31살인가? 였었어요. 나이가 좀 많죠. 그 당시에 저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대학원 다니느라고 시간도 썼고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전엔 되게 짧은 경력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울했어요. 이미 30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커리어를 갖지 못한다면 난 좀 어렵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월간 디자인에 그때 들어가게 된 거죠. 지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적성에 맞았던 거죠. 물론 마감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좀 어릴 때 편집장이 됐어요. 보통은 5년차 정도가 되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옮겨볼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었는데 편집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되면서 그냥 또 계속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집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팀원일 때는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내 일만 잘하면 되고 내 원고만 잘 쓰면 되고 근데 이제 팀장이 되고 편집장이 된다는 것은 그 부서 매출을 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컨텐츠 만들었는데 인기가 없으면 어떤 컨텐츠가 좀 더 반응이 있을까, 어떤 이슈가 더 좋을까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판매는 어떻게 하면 좋지? 책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디자인 관련된 전시 기획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책도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예전에 컨텐츠의 미래라고 버나트 아라드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의 그 주요 내용은 컨텐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잘 만들면 알아서 잘 될 거란 생각하지 말고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책을 읽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전체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컨텐츠가 책일 수도 있고 전시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고 컨퍼런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가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내가 열심히 만든 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었고 편집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포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하든가 중간에 드롭시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일단 하면 잘 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보겠다. 완벽보다는 완성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마감이 있는 사실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만해 이런 의미도 있고 저는 세상 일이 좀 마감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 번을 완성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 완성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하고 나면 이 번호 망했다. 내가 생각해도 재미없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마감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망친 걸 잊는 거예요. 저 이런 말 하면 조금 욕먹을 것 같은데 왜 번아웃이 올 때까지 일을 해? 제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성격과 성향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매달 기획하는 게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제가 비교적 늦게 시작했잖아요. 31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의 성향인데 저는 지칠 때까지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알아서 조금씩 쉬는 스타일이에요. 놀 일이 있으면 일단 놀고 보는 거예요. 재밌는 공연이 있어.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공연 보고 밤에 다시 들어와서 밤을 새서 그 일을 끝내더라도, 그리고 저 자신한테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가혹하게 대할 텐데 왜 내가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창업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도 계시고 뮤지션 싸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봉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디자이너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분이기도 했고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베스트 케이스였던 거예요. 해외에 에어비앤비가 있다면 디자인 창업자, 이제 한국에는 김봉진 의장님 같은 분이 있었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CEO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디자인을 비즈니스에 잘 활용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저널리스트로 일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하고 현대카드일 것 같아요. 두 분을 자주 인터뷰해서 뵀었고 책도 같이 만들었어요. 싸이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싸이라는 뮤지션의 자아가 있고 피네이션 CEO인 박재상이라는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박재상 씨가 본명이거든요. 박재상은 가수 싸이의 철저한 브랜드 매니저였어요.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있었고 엔터테인먼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었더라고요. 브랜딩의 개념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 제가 마지막에 그때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웰 밸런스드라고 대답을 딱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디자인 잘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개념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딩 관점으로 훌륭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디자인 경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크레딧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 쓰는 게 아직도 힘들어요. 내가 왜 기자가 돼서 이 고생을 할까? 그리고 제가 남들보다 글 솜씨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막 눈 빠질 때까지 막 퇴고 10번씩 하고 이랬던 이유가 크레딧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전은경 기자라고 바이라인이 정확하게 나가는 일인데 창피하기 싫었던 거예요. 때로는 인터뷰했던 분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쓴 것도 있었어요. 크레딧이 있는 일을 하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크레딧이 나에게 있는 일을 하시면 좋겠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의력에도 저는 먹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력의 가장 좋은 먹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 레퍼런스 막 찾는다고 하고 앉아가지고 책상 닦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검색하다가 유튜브 보고 막. 그거는 내가 하려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항상 보면 잘 몰라서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그런 일로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먼저 책부터 찾아봐요. 그렇게 내가 책을 찾아보고 한 권이라도 읽고 한 프로젝트랑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책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했는데 완전히 날렸어요. 저는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거리와 저의 먹이를 확보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로도 저한테는 너무 위안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는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내 생애의 모든 순간,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 지금까지 했던 여행, 내가 이룩한 성공,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겪은 불행이 모두 내게 딱 맞았다. 그러니까 괜찮았다. 제가 좋아하는 책일수록 이런 걸 되게 많이 집어넣고 지저분해요. 저는 책에 막 낙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밑줄을 굉장히 많이 친 거예요. 재밌게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에리 와이너의 글솜씨에 반했어요. 내가 딱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거 글솜씨가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읽었어요. 각 나라별 좋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같이 읽은 친구들에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너의 행복은 어떤 나라 스타일이야?